자, 이번 시간에는 25번째 기출유형 우편조사와 전화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우편조사는 뭐 질문지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응답자가 다시 회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긴 하죠. 우편조사라고 하는 게. 우편보다는 약간 이메일, 전자우편이죠. 지금 옛날 말로 하면은 전자우편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방식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많이 사용이 됐었고, 특히 이제 그 주소는 아는데 우리가 뭔가 접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의견을 구하고 할 때 우편조사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냥 회사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냥 회사로 보내면 되는데, 물론 그럼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응답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응답을 안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음.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방법이에요. 설문조사를 우편을 실시하는 방법이고, 일단은 주소가 있기 때문에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다 뿌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는 다른 나라에도 주소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주소만 있으면은 무조건 다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응답을 안 하면 말짱 꽝이죠. 그래서 회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조사 속도도 어쨌든 우편이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길 배송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과거에는 이제 우편 보내면은 뭐 3일, 뭐 4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른 우편은 뭐 2박 3일 동안 가고, 뭐 느린 우편은 뭐 일주일 내내 뭐 가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우편이라고 하는 것, 어쨌든 내 주소가 있고 내 수령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겉면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누가 응답했는지를 갖다가 조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 익명성 보장이 어렵고, 질문지 사용하기 때문에 질문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 같은 것들이 공유가 돼요. 특히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이미 다 우편으로 보냈어. 근데 뭔가 질문지가 잘못됐다라는 걸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 단점을 거의 공유하고, 지금 우편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 조사 목적 일정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전 예고를 유선상으로든지 아니면 뭐 다시 이제 뭐 먼저 이제 뭐지? 우편을 보낸다든지. 우편이란 말 잘 안 쓰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자, 아무튼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사전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아파트에서 뭔가 이런 거를 할 때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에 뭐 붙어 있었어요. 뭐 주민 사전 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뭐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고 뭐 이러고, 어느 날 이게 아파트 우편함에 가면은 다 봉투가 하나씩 꽂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다시 이제 갖다 내는 거는 아마 관리사무소에 갖다 내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우편 봉투가 다 꽂혀 있었고 집에 이제 갖고 와갖고 뭐 그 사는 사람이 뭐 사인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편 그 조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밀 보장을 강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편 봉투에 이름이랑 주소가 다 까발려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조사에만 사용하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비밀 보장 원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뭐 그럼 믿는 거는 이제 응답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거는 뭐 실제로 뭐 그거 갖다가 뭘 할 사람들은 없긴 한데, 어쨌든 또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좀 찝찝하잖아요. 자, 그리고 반송 봉투랑 주소 미리 기입하고 우표를 부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투 안에 설문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봉투 안에 반송할 수 있는 설문 봉투를 다시 넣는 거예요. 반송할 수 있는 봉투를 넣어놔서 수령자와 이제 수취인이랑 보내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서 기입한 것들을 갖다가 미리 기입을 다 해놓는 거죠. 그러면 난 뭐만 하면 돼요? 우체국에 가기만 하면 돼요. 뭐 그런 게 이제 우편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조사 주체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막 그 뭐 약간 듣보잡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얀색 봉투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 뭐지? 손으로 막 다 적어갖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게 뭐 하는 데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신뢰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겁나 빳빳한 그 봉투, 서류 봉투에다가 전부 다 이제 주소도 인쇄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어떤 기관이고 뭐 어떤 조사를 하는 거 물론 사전에 다 그런 것들에 협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면은 받는 사람도 좀 신경 좀 썼네. 응답을 해줄까? 보상이 뭐지? 뭐 이런 걸 보면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구조사 주체가 물론 이제 그 어떤 형식 그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 어떤 기관은 어떤 기관이고 뭐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전에 밑밥을 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전화조사. 저는 짧은 시간 동안 개략적인 응답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조사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전화조사 응답한 건 저는 몇 번 있긴 해요. 몇 번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실수로 전화를 받아버려가지고 지금 끊으면 되잖아요라고 하는데 또 끊을 수는 없잖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요. 받으면은 그 질문이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그냥 딱 하나 하고 끊어버려요. 약간 좀 내가 민망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뭐 하고 이제 딱 끊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화 조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속성이 어떻게 보면 전화 조사는 생명이거든요. 여기 신속성하고 경제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예전에 사람이 했는데 요즘에는 또 기계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 음성 안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그게 이제 돌아가서 어디 조사하는데 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뭐뭐뭐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하면 1번, 나쁘게 생각하면 2번. 그러고 나서 전화가 끊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속성이랑 경제성 같은 걸 뛰어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그 콜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긴 해요. 하는 데도 있긴 한데 뭐 고객 서비스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끔 대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한번 하게 되면은 서비스 센터 전화가 오죠. 어디 서비스 센터인데 뭐 그동안 뭐 그런 것도 이제 문자로 하거나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긴 하지만 가끔 전화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개략적 응답이 필요한 경우 사용된 조사 방법이고 응답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면은 바로 코딩이 되잖아요. 바로 코딩이 되니까 바로 뭔가 방송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럴 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형태로 구성해야 됩니다. 전화번호 목록이 있을 경우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막 비비탄 총 쏘고 막 놀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리스트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전화번호부가 뭐냐면은 표집 틀이에요. 표집 틀이고 표집 목록이 되는 거고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 뭐 집전화 많이 안 쓰니까 집전화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전화번호부를 갖다가 이제 앞에 010은 이제 고정이니까 그 뒤에 있는 네 자리를 갖다가 계속 제네레이트 시켜요. 그래서 걸리면은 있는 번호고 안 걸리면 없는 번호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전화를 이제 그 전화 조사를 하게 되죠. 네, 질문 문항이 많을 경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간단한 조사를 갖다가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연결 시간, 그러니까 전화 연결 시간대 유선 전화 사용 휴대전화 사용 유형에 따라서 응답자의 편향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로 랜덤 제너레이션 해갖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낮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업무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수업 듣는 학생들 이 사람들은 응답을 못해요. 그럼 누구만 대답해요? 예, 백수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전화를 갖다가 낮 시간에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낮에는 집에 누구만 있어요?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응답 표본이 편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대에 전화를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다 그 뭐지? 그런 것들 다 이제 상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특정 시점에만 전화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어떤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질문의 길이 길거나 내용이 복잡할 경우 응답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막 뭐 질문을 듣는데 질문이 막 한 패러그래프야. 막 문장으로 막 6문장, 7문장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물어보는 게 전화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우편조사 응답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응답 집단의 동질성.
뭐 응답 집단이 어떤 동질한 특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응답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지역적 범위, 그러니까 지역적 범위 같은 경우에는 그 우편조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응답자의 지역적 범위. 왜냐하면 우리는 주소만 있으면은 어디까지 보낼 수 있어요? 저기 남극까지 우리가 우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지의 양식 및 우송 방법은 요것도 이제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죠. 연구 주관기관 지원단지 성격도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전화조사가 가장 적합한 경우는 자세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 나가니 어떤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요건 신속성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면접자의 편의를 줄일 수 있으며 대답하는 요령도 동시에 자세히 알려줄 수 있으면 시간 굉장히 많이 소비하니까 신속성이랑 거리가 멀죠. 얘도 아니고 넓은 범위와 지리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물론 이제 전화도 랜덤으로 하게 되면은 넓은 범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긴 한데 비교적 복잡한 정보를 얻는 데서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우편조사하고 전화조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기출 유형을 해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